오상열과 천호가 박석철을 해치기 위해 손을 잡은 이유. 강태훈이 배신자 천호에게 내린 처벌. 밤에 어둠이 깔린 도로 위. 박석철은 차를 몰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굳은 얼굴을 비췄다. 미형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조직 안에서 점점 더 거세지는 압박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굉음이 들렸다. 헤드라이트의 섬광이 눈앞을 가르며 거대한 트럭이 그의 차를 향해 돌진해왔다.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충격은 피할 수 없었다. 유리 파편이 흩어지고 금속이 찢기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차는 도로 옆으로 밀려났고 석철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노린 음모였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도시 외곽의 허름한 술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오상열은 테이블에 몸을 기댄 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교활함으로 반짝였고 입가엔 얄팍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창수 회장의 오른팔로 오랜 세월 조직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온 그는 이제 창수의 전폭적인 신뢰를 독차지하고 싶었다. 그를 위해선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며 천호가 들어섰다. 강태훈의 부하로 늘 명령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였다. 천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걸음걸이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박석철을 향한 깊은 적의를 숨기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천호는 석철을 볼 때마다 이를 갈았다. 그는 석철과 태훈의 끈끈한 우정을 시기했고 그 틈을 파고들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수차례 음모를 꾸몄다. 하지만 태훈은 늘 천호를 제지했다. 석철에겐 손대지 마. 그건 내 선이야. 이 태훈의 단호한 경고에도 천호의 증오는 점점 더 깊어졌다. 오상열과 천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이곳에서 만났다. 그들의 공통 목표는 하나였다. 박석철을 제거하는 것. 오상열은 창수의 눈에 들기 위해 석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고 천호는 석철을 향한 개인적인 원한을 풀고 싶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트럭 운전사를 매수해 석철의 차를 들이받게 하고 모든 걸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그들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뜻대로 흐르지 않았다. 석철은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그의 차는 망가졌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소식이 강태훈의 귀에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태훈은 냉혹한 얼굴로 조직의 세계를 헤쳐왔지만 석철은 그에게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 석철은 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과거 태훈이 적의 칼날 아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 순간 석철이 나타나 그를 구해냈다. 그 이후로 태훈은 석철을 형제처럼 여겼다. 그 어떤 대가로도 그를 배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천호와 오상열이 그의 선을 넘었다. 태훈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날 밤 오상열은 어두운 창고로 끌려갔다.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내던져진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태훈을 올려다봤다. 태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오상열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태훈의 주먹이 그의 말을 끊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석철이 너 목숨을 구해준 놈이야? 그걸 몰랐나? 태훈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오상열의 가슴을 찔렀다. 오상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석철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니.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태훈의 부하들이 그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넌 이제 끝이야. 태훈의 마지막 말과 함께 오상열은 조직에서 쫓겨났다. 그의 다리는 이미 부러진 채였다. 한편 천호는 태훈의 분노를 피해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석철을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그는 태훈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른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치밀하게, 더 잔인하게. 그는 석철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천호는 몰랐다. 석철의 곁엔 미형이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석철에게 어떤 위협보다 강한 힘이었다. 미형은 석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석철 역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사고의 잔해 속에서 석철은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미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태훈을 위해 그는 이 싸움을 끝까지 버텨낼 것이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음모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석철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손은 단단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큰 폭풍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너질 것인가. 그들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 박석철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다. 사고의 잔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그의 이마에 흐르는 피는 아직 굳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더니 단단한 눈빛으로 주먹을 굳게 쥐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의 목숨을 원했다. 하지만 석철은 두려움 대신 분노를 느꼈다. 미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태훈을 위해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시각, 도시의 외진 골목에 위치한 낡은 창고 안, 천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를 갈고 있었다. 강태훈의 분노를 피해 도망친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오상열이 처참히 무너진 모습을 봤지만 천호의 마음은 여전히 증오로 불타올랐다. 박석철. 그 이름만 떠올려도 그의 피가 끓었다. 태훈이 석철을 형제처럼 여긴다는 사실이 천호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왜 하필 석철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손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천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고. 석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편 미형은 석철의 집 앞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석철이 무사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뭔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이 열리고 석철이 들어오자 미형은 그를 와라 끌어안았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석철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 나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이미 이 싸움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미형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 순간 태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석철, 지금 당장 나와. 할 말이 있다. 석철은 미형에게 괜찮을 거라며 미소를 지어 보이고 집을 나섰다. 태훈이 기다리고 있는 곳은 도시의 중심에 자리한 고층 빌딩의 최상층 사무실이었다. 태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천호가 아직 움직이고 있어? 이번엔 더 위험해. 이 태훈의 말에 석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태훈은 말을 이었다. 천호는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어. 석철은 태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형,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미형은 건드리지 마. 그건 내 선이야. 태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시각, 천호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동맹을 찾고 있었다. 그는 김창수의 비밀스러운 연락책을 통해 조직의 또 다른 거물, 이재민과 접촉했다.
재민은 창수와 태훈 모두를 견제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야심가였다. 천호는 재민에게 석철을 제거하면 태훈의 조직이 흔들릴 거라며 설득했다. 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대가는 확실해야 해. 천호는 이를 악물며 약속했다. 뭐든 드릴게요. 석철만 없애주세요. 그들의 거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성사되었다. 이제 폭풍은 코앞에 다가왔다. 석철은 미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태훈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하지만 천호와 재민의 음모는 점점 더 치밀해지고 그들의 칼날은 석철뿐 아니라 미형까지 겨누고 있었다. 과연 석철은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싸움은 모두를 집어삼킬 것인가?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